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홍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충남부여 송정마을 어르신들의 그림책 한양사릉계 인양조화를 하나님께 드리며 삶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이어지는 공동체가 아름답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질러다 밥 펴서 자식들 먹이고 빨래 혀서 입히고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학교 갔다 오는 거 보고 그렇게 살았네. 더불어 사니까 이렇게 좋아라는 뜻의 한양사릉계 인양조화는 그렇게 살아오신 송정마을 어르신들의 인생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평생 까막눈으로 사신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감동이 있지만 평생 흙 속에서 살아오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특유의 투박한 입말, 삶의 이야기는 더욱 짙은 감동이 있습니다. 고생하고 속 썩은 이야기는 기본입니다. 막내는 시골에서 나왔는데 집 갈고 내가 받았어. 머리를 놓쳐서 펑 소리가 났어. 그래도 괜찮대 그냥. 약국도 없었으니 산과 들에 있는 풀꽃들이 병원이요 약국이었습니다. 두드러기 나면 남의 집 화장실 처마에 꽂아놓은 집 뽑아다가 불살라서 부뚜막에 세워놓고 빗자루로 이렇게 쓸었어. 그러면 두드러기가 들어가. 그런데도 지금의 우리보다도 자연과 더불어 꽃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분꽃도 봤지. 아침에는 피고 저녁에는 오므라들어. 시계가 없던 옛날에는 밭꽃, 분꽃으로 때맞춰 밥하고 그랬어. 호박꽃 속에다 반딧불을 넣어 동그랗게 오므려봐. 그러면 등불처럼 환해. 그리고 고향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생만 한 곳인데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아니여. 고향이라는 것이 땅만 봐도 산만 봐도 편안하고 그려. 소 발굽 터지지 말라고 지푸라기로 신을 삼아 신겨주던 이야기, 초가지붕에 살던 참새를 잡아먹던 이야기, 대나무 총을 만들어 개구리를 잡아 철사에 꿰서 돼지 키우는 사람들에게 팔았던 이야기, 벼락이 번쩍번쩍 떨어지는 벼락바우, 일제시대에 수탈당했던 이야기, 해방되고 6.25 동란을 맞이하고 그 와중에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로 문화재입니다. 이런 고향이, 이런 삶이 어디 송정마을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사는 이야기는 다 소중합니다. 이런 경험과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소중하고 이 이야기로 후대와 소통하고 이어지는 것은 더욱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수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삶의 모든 과정에서 주신 주님의 교훈을 후손에게 전하여 그 교훈이 이어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이어지는 공동체가 아름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를 거쳐서 왔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교훈을 얻을 때 지금 우리들의 한숨이 꽃숨이 되어 갈 것입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출애굽기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네, 미술치료 시간의 안내자 지영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속담의 뜻을 살펴보면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인생을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껏 살아온 세월이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의미겠죠. 정신분석학자 중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총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인간은 항상 어떤 시간이든 계속 발달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지금 노년기에 해당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우리 어르신들의 일생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고 그 감정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나의 자서전 만들기라는 것을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거창한 건 아니에요. 이게 뭔가 나의 자서전 하니까 나의 자서전 나 뭐 할 말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르신들 그 살아오신 일생이 스토리거든요. 다 하나의 그 중요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보통 어르신들이 지금 70, 80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생을 이제 나이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10년 단위로 끊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때 일들을 떠올려 보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미지로 표현하고 또 글로도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는 그렇게 거창하진 않아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재료를 쓰는데요. 이런 노트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무지 노트입니다. 집에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시는 거 그냥 쓰셔도 돼요. 네, 이 노트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펜, 볼펜, 그리고 만약에 집에 있으시다면 색연필 정도 아니면 크레파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나의 자서전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나의 자서전 만들기 이제 활동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나와주신 우리 청춘대학 학생분들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삼양동에 살고 있는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수유리에 살고 있는 박용학 원로장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삼양동에 사는 조원식 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나의 자서전 만들기 활동을 위해서 특별히 모신 분들이고요. 우리 시작 전에 지난 회기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손가락 웜업을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한번 이렇게 펴주시겠어요? 간단한 기본 동작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하셨던 잼잼 있죠? 네, 잼잼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그 다음에 빨리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손가락 2개를 붙여주세요. 네, 붙여주시고 이거는 이제 손끝을 자극을 시켜서 우리 뇌를 이제 운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지 띄었다 붙였다 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검지 띄었다 붙였다 그 다음에 3번째 손가락 제일 큰 3번째 손가락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약지를 띄었다 붙였다. 잘하시네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 그래서 같이 손끝을 이렇게 마주쳐 주시면 됩니다. 동작이 쉽죠? 네. 어떠신가요? 80년 동안 한 건데. 80년 동안 네 맞습니다. 80년 동안 해본 이 제가 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네, 이거 자꾸 움직여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리 기타 반주에 맞춰서 나의 살던 고향은 그 곡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셋, 넷,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고 마주치세요. 수납도 살고 그 다음에 엄지 하나씩 한 번 더. 사귀는 동네 그 다음에 손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네. 아니 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손가락보다 이 노래에 계속 심취가 돼서 맞습니다. 너무 네. 진짜 너무 장관 많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자서전 활동 만들기가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한번 활동을 해볼 건데요. 자 이제 여기 앞에 그 책들이 이제 놓여져 있어요. 책을 한번 이렇게 펼쳐봐 주시겠어요? 네. 여기다가 이제 우리 자서전을 한번 써볼 건데요. 요 페이지 말고 요 뒷장
네, 요거 하나 남겨주시고 요 뒷장부터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학생분들이 이제 죄송하지만 네. 네 나이가 올해로 33살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분들은 네, 80입니다. 네 86세입니다. 어머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기 나이를 10년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한번 활동을 해볼 건데요. 이거를 5년 단위로 막 다 쪼개버리면 너무 기억도 안 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학생분들은 그러면 이제 10, 20, 30, 40, 50, 60, 70까지. 70까지. 네, 70까지 오늘은 70까지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우리 김요한 학생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5년 단위로 끊을게요. 5년 단위로. 네. 생각이 혹시 나시나요? 예전 기억들이? 네, 달리기 시작했을 때니까 한 3살, 4살쯤에 네, 기억이 네, 조금 달리기면은 있긴 한데. 그런가요? 네, 달리기를 3살부터 3살 하셨군요. 네, 네, 그랬던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이 나시는 부분들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그다음에 이제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노트 하나 꺼내셔서 예전 그러니까는 유년 시절이 되겠죠? 네, 유년 시절 기억부터 해주시면 돼요. 유년 시절 그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청장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은 이제 10세. 10년, 네, 10년. 네, 10년 그다음에 유년기 시절의 어떤 그런 기억들에 대해서 그림으로도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글로 좀 정리를 해주실 건데요. 보통 보면은 그 전에 제가 이제 했었던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년 시절을 제가 보면 유년 시절에 혹시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유년 네. 시절에는 아버지 어머니 네. 따라서 교회 가는 거. 네 맞아요. 교회 가는 거. 제일 처음에 네. 내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애워서 부른 찬송이 주의 친절한 파량이세요. 맞아요. 그런 찬양들 또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예전에 제가 했던 작업인데 5세 때는 이렇게 뭐 공놀이 예전에 이제 놀았던 기억들 아니면 고향이 다 어디시죠? 고향이? 고향. 충북 충북. 괴산군. 괴산군. 네. 저는 충남 천안시 입장면. 네, 입장. 네. 면사무소 소재지예요. 면사무소 소재지. 네. 네, 저는 네. 경상남도 네. 함안군, 함안군. 군북면, 네네. 월촌리. 네, 맞습니다. 고향. 그래서 고향 하면 또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고향도 좋고요. 예전에 그러면 혹시 사셨던 고향 집, 그쵸? 고향 집이나 아니면 고향에 있던 어떤 나무도 좋고요. 네. 아니면 유년 시절에 인상 깊었던 네. 물건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네, 표현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글을 먼저 좀 쓰셔도 되고, 왼쪽에는 뭐 그림, 오른쪽에는 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뭐 같이 하셔도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한 장 넘기셨죠? 한 장 네. 넘기셨으면 요거는 이제 띄고 하나 넘기시고 요 다음부터 네.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펜이 있어요. 이 펜은 특별히 우리 학생분들도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게 붓펜이거든요. 이렇게. 이거 쓰기 힘든데. 쓰이세요. 네, 붓펜으로 하셔서 먼저 글을 좀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 네, 편하신 대로 본인은 만약에 뭐 조금 생각나는 뭐 건물이나 아니면 나무나 이런 거를 먼저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다 그림을 먼저 그리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됐고요. 제가 옆에 보시면은 오늘 그 작업에 도움이 되고자 그림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토대로 이제 생각해서 그리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그냥 해도 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색깔을 칠해야 되네. 색깔은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게 지금 종이가
약간 스케치북 종이는 아니고 약간 한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색연필. 네. 색연필로 사용하시는 게 조금 편하실 것 같아서 색연필. 그다음에 이건 이제 펜이에요. 이건 이제 캘리그라피용 펜인데 색깔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거를 같이 혼합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집에 있는 그냥 색연필 있죠. 아이들 쓰는 뭐 12색 지구 색연필 이런 걸로도 해도 충분합니다. 네. 어떤 재료를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 적는 것만 그냥 아무 볼펜이나 이런 걸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김요한 학생은 5년 네. 단위로 끊어서 달리기 했을 때부터 네. 네, 그때의 기억에 없던 기억들을 써주시고 정리를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네, 유년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겠네요. 네, 10살 때까지의 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유년 시절 하면 뭐 친구, 네, 기억나는 친구도 좋고요. 이거 미리 양해를 구할 거가 네네, 뭐 그림 그리라 그러는데 네네. 나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미술 시간이 있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림을 내보진 못했어요. 아이고. 그림이 안 돼. 그러니까 내 그림은 좀 양해를 하고 봐줘야 돼. 네네.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그림 못 그려도 됩니다. 네, 이거는 한번 우리 이렇게 일생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렇게 글씨를 되게 잘 쓰시네요. 다 예전에 이렇게 붓 작업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 글씨가 자연스럽게 써지네요. 아, 펜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자서전, 나만의 자서전 이런 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한번 어떤 내용들을 채우면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진지하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 네. 네, 나에게 의미 있었던 네. 일이나 그런 경험이 뭐가 있었을까 추억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떤 걸 표현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네, 들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거의 이제 10대 때는 거의 마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청중대학 우리 학생분들도 이제 10대 때까지 네,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조금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불편해 보이시는 게 보였는데 지금 손이 많이 풀리셨어요. 아마 이렇게 웜업도 하시고 또 조금 하시다 보니까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좀 떠오르시는 게 제가 보니까 좀 느껴지네요. 네. 우리 그림이 두렵다고 하신 학생분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그냥 열심으로. 네. 칭찬받으니까 아주 네. 좋아.
보니까 여기 지금 풀장도 그리셨고, 그쵸? 고향 집인가 봐요. 아니. 아니에요? 저기 네. 내가 평소 살았을 적에 네. 그 명암지가 저수지가 있는데 아, 명암지. 그 위에 풀장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내가 물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아, 풀장은 안 가고 맨날 명암지 5, 60m 되는 거 어머. 건너다녔어. 아, 수영으로 여기를 네. 직접. 그러셨구나. 지금도 네. 거기를 가면 이기억만 기억이 나는데. 뭐 아, 학교 기억이. 다니는 것 같은 거.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도 수영 굉장히 잘하셨겠어요, 지금. 지금도 네. 뭐 한강 정도는 건너가. 한강 정도는. 네. 저는 수영 잘하시는. 건너는 사람이 싸죠. 네, 그 기억이 또 있으셨고, 네, 또 여기 학생분은 지금 입장 감리교회, 네, 예,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네네.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주일날 교회 데리고 가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많은 찬송을 불렀는데 내가 가장 쉽게 외워가지고 부른 거가 주의 친절한 아. 팔에 안기세. 네, 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그 덕분에 여기까지 마음 편하게 기쁘게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닌가. 아, 내 네, 제목을 그래서 내 인생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주님의 크신 팔에 안긴 복된 인생이다. 아, 네, 이렇게 네, 잡았어요. 그래서 네, 네, 여직 이제 80을 살아오면서 쭉 되돌아보면은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우리 가족을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리고 뭐 자랑 같은데 요걸 이제 아주 어려서 말 배우면서 부르니까 교회 가면 그 장모님 부부가 있는데 정수라셨는데 네, 네.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 아. 이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또 근데 그보다도 근데 요것이 이제 그 템포나 이런 거가 아이들한테 맞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요걸 제일 먼저 말을 배우면서 외워가지고 이제 네, 네, 네. 불렀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좀 네. 두뇌가 명석하신 것 네. 같은 그런 네, 명석한 느낌. 게 아니라 이제 단순하니까. 그 기억이 또 있으셨고요. 네. 또 네, 김요한 학생은 네, 저는 네. 어린 시절 이제 할아버지를 정말 이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댁 가는 날이 참 손꼽아지고 기다려졌었어요. 네네. 할아버지 댁이 대전에 계셨고 네네. 저희 집은 경상도였기 때문에 네. 가는 데는 좀 오래 걸렸지만 갔을 때 이제 너무 재밌었고 네. 또 좋아하던 것은 할아버지께서 홍시를 숟가락으로 떠서 이렇게 먹여주셨는데 네. 그 홍시의 달콤함을 느끼면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네. 그런 달콤했던 기억이 제 5세까지의 기억 속에는 가장 즐거운 기억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어떤 그런 유년 시절들을 겪으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청소년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요한 학생은 10세, 10살까지 기억을 네, 정리를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학생분들은 이제 청소년기, 학교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까지의 어떤 기억들, 제일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도 중고등학교 시절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뭐 짧은 단발, 예전에는 그 이렇게 교복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세라복이라 그러나?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님들 입으셨던 교복이 참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교련복 이런 거 있었죠. 교련복. 교련복.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모자가 약간 뭐 이렇게 무슨 모자죠? 이렇게 착 쓰면은 되게 이렇게 딱 각이 지고 되게 멋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또 우리 청소년 그 시기만의 어떤 추억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선생님 기억나는 게 또 뭐 첫사랑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청소년기 좀 반항의 또 시기잖아요. 네, 그런 기억들이 또 있으시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시절을 또 지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미지, 그림을 많이 또 사용하는 이유는요, 글로만 또 정리를 하다 보면 조금 어떤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은 예전에 그 기억들을 떠올리는 걸 회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회상 작업은 상당히 이 심리적으로 좀 좋은 그런 걸 전달을 해요. 예전에 어떤 좋았던 부분들도 있고 또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자신의 어떤 그 기억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음미해 보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상이라는 작업은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네. 굉장히 어두운 밤인 것 같아요. 표현하신 게. 네, 그 네. 밤하늘에 이제 눈이 내리던 네네. 네, 그 겨울밤입니다. 아, 그 풍경이 기억이 나시나요? 밤하늘에 눈이 내린. 네, 한방눈이 이제 내렸는데요. 오. 네, 그날 너무 이렇게 행복했던 아, 행복했다.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림에서 그때 보니까. 네, 어머니하고 아. 같이 이렇게 네.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던 아, 그런 기억이 행복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는 게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도 그 너무 그 인상적이었던 네. 장면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진짜 행복했던 기억은 음. 그날 입었던 옷의 색깔까지도 선명하게 아. 기억이 맞아요. 나더라고요. 네네네. 네. 입었던 옷, 또 저는 예전에 뭐 이렇게 그 냄새, 네, 맞아요. 향기? 네, 맞아요. 뭐 가을이면 가을의 그 향기, 뭐 네,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약간 황토색 위에 티셔츠는 황토색 긴팔에 네. 거기 이렇게 남색으로 이렇게 뽕뽕뽕뽕하는 아. 그런 수가 놓여져 있던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런 네. 옷을 입고 음. 멜빵 바지를 이제 입고 아,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내리던 눈을 네, 봤었습니다. 네. 기차를 다 그리셨나요? 다 됐어요. 네네네. 뭐 어차피 잘 안 되는 거 이런 네, 우리 청소년기 때 가장 생각났던 어떤 그런 기억들 한번 나눠 주실까요? 네, 먼저 네. 참 공부를 해야 되나, 네. 군대를 가야 되나, 아, 예? 그래서 망설임, 아주 갈등이 심하고 망설임 이렇게 예? 네네. 무지개 꿈을 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갈 길을 잡아야 되나, 아. 좋아요. 항상 이렇게 망설임. 아. 꿈이 있었는데. 그랬던 기억. 네. 예전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망설이셨어요? 공부를. 좀 더 얘기해서 그때 내가 청주 상대에 이제 막 입학을 했을 때인데 네. 친구들 전부 나보다 나이들이 많았어. 아, 네. 나보다 한두 살씩 나이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영장이 나와가지고 전부 군대를 가는데 나 혼자 외톨이가 돼가지고서 이게 도대체가 저놈들하고 같이 가야 되나 지원해서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원해서 갔지. 아, 지원해서 군대를 네, 먼저 네. 갔다 오셨고. 아, 네. 지원해서 가니까 편하긴 하더라. 네, 네, 네. 정말 성숙하셨어.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딱 그 이미지에서 뭔가 이렇게 진짜 갈등이 느껴져요. 네.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아니면은 진짜 군대를 가야 되나. 네. 예. 그래도 이제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시절에. 갔다 네네. 온 곳이 잘 갔다 온 곳. 아,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여기는 우리 나는 선생님, 이제 네,
뭐 옆에 분은 뭐 꿈이 많았던 모양인데 그럴 여유가 없고 그냥 아침 새벽에 같이 기차 타고 네. 천안 가서 공부하고 밤에 또 오고 어. 14km를 하는데 네. 이 지금은 기차가 아주 의자도 있고 좋지만은 내가 처음에 타고 다던 기차는 그냥 하차에 짐 실는 화차에 문 닫으면 깜깜해서 어머. 그냥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차 안에서 이제 이제 문 열어놓고 이제 뭐 밖에 빛을 보면서 이게 통학을 했는데 네. 이제 그때 그래도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도움이 됐던 거는 영어 다 내오는 거. 다른데 별도로 이제 그 뭐 공부하거나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데 꼭 이제 한 30분 내지 40분 기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 짧은데도 그러게요. 30분 내지 40분 타고 가는데 거기서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웠던 거 그게 기억에 나요. 네. 그 순간에도 또 되게 충실하게 또 했던 그런 네. 청소년이시죠. 그때는 이제 단어를 이렇게 이제 외우니까 무식하게 그냥 조그만 콘사이즈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다. 이래가지고 한 장씩 뜯어가고선 다니면서 외우고 그랬어요. 그게 그러네요. 다 뜯어서 사전을 뜯어서 뜯어서 하신 거죠. 와. 예. 또 이렇게 이제 청소년 시절 젊었을 때 시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30대. 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결혼을 하셨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또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터닝 포인트, 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네, 30대 그다음에 우리 김요한 학생은 이제 청소년기로 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청년기에 어떤 뭐 직업을 갖고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지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마무리 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번 나눠 주시겠어요? 10세에서 15살 때까지. 그럼 네. 청소년기네요. 네네. 그렇죠. 예. 네. 그때 저한테는 가족과의 그 이별이 이제 처음 경험되어 그러니까 네. 친가족 중에서 이제 그래서 제 할아버지께서 먼저 이제 제가 중1 때 네. 그때 돌아가셨고 2년 있다가 이제 저를 낳으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2년 사이에 할아버지도 되게 좋아했고 엄마도 이제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그 경험들이 저의 청소년기에는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둡고 무거운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를 그러면 조금 지금 떠올려 본다면 많이 좀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이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인식이 잘 안 됐던 그런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갔다면 어머니 장례식 때는 좀 이렇게 제가 믿는 종교인 네. 신에 대한 물음, 아, 답답함, 네. 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물음들을 가지고 네. 원망하기도 하고 네, 네, 네.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할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또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아픔들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그때는 좀 물론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겠지만 네. 또 지금의 어떤 김요한 학생의 이런 모습들이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또 그런 네. 생각을 또 잠깐 해보게 되네요. 네. 네네네. 지나고 나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죄송한 게 많이 남죠. 그렇죠. 좀 이렇게 잘 맞아요. 해드릴까. 네. 그때가 제일 철없을 때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되게 말싸움을 많이 피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또 방송을 통해서 같이 보시는 어르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이제 네. 어떤 가족들 간의 아픔이나 이별의 아픔 네. 또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실 텐데 사실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참는다고 해서 예전에는 막 그랬잖아요. 잘 표현도 못하고 그냥 그렇죠. 무조건 참아야 되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슬픔은 어쨌든 계속 같이 애도하고 표현을 해야지 그게 더 이상 이제 아프지 않고 잘 네.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렇게 얘기 나누는 동안 또 다 하셨는데 네. 어차피 안 되니까 이거 설명하는 네. 거안 되겠지. 어떤 거를 20대에는 네, 네. 군대 생활, 장교 생활 네. 아주 신나게 했어요. 네네. 경기 장교가. 네. 그리고 이인석 권사하고 결혼하는데 요 아.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네. 이제 이거 많이 비춰지면 집에 가서 혼나는 아. 거예요. 이 아니, 그림을 제일 네네. 잘 그려야 되는데 제일- 제가 그려버렸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네. 많은 부분 심혈은 기울였는데 결과가 안 네. 돼. 그래도 딱 보면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네. 네. 우리 또 어머님 만나셔서 여기 네. 마음이 들어가야 돼. 그럼 이렇게 하트를 하나 할까요? 그 중간에 그러면 또 좀 어떤 거로 하트를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네네. 하시면 여기 빨간색 여기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중간에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하트, 하트. 요게 네, 그렇죠. 이게 마음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네. 하트도 잘 안 돼. 사과 같이 되네. 네, 하트. 좋습니다. 요게 하트다 생각을 하고. 네네. 네. 지금 저기 방송 보고 계신 어머니 요거 하트 또 아버님께서 또 이렇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 봐요. 그쵸? 그때. 마음은 네.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네, 네. 아이고, 그러면 됐습니다. 네. 또 그 부분이 이게 또. 그림을 못 그려서 미안해요. 네. 네. 또, 네. 30대 때는. 30대에 네. 시골에 뭐 분교에 발령받아서 부임했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 네. 분교장이 네. 혼자 애들 그냥 1, 2학년 몇 명 데리고 있으니까 뭐 혹시 그때 그럼 처음 이렇게 맡았던 친구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음 이제 기억이 안 나시지만, 네네. 또 그때 처음 어쨌든 이제 국민학교 분교회. 그래서 제대하고 나가지고 우리가 3개월 또 그 강습 받는 게 있어요. 네. 그 준교사 자격증을 줬다. 그거 받고서는 그거 이제 첫 발령을 받은 부임한 데가 분교야. 근데 분교는 혼자 딱 하는데 분교장이지. 혼자 그냥 왕이니까. 그럼 그게 1학년부터 거기까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2학년까지. 2학년까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시골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애들이 못 다니니까 걸어 다니니까 못 다니니까 네네네. 그거만 분교. 시골 출신인데도 그것도 네. 감이 안 오네. 다른 또 동네가 다르다 보니까 또 그때 열심히 또. 아까 얘기했지만 난 면소재지라서 학교가 꽤 컸거든. 그러시구나. 네네네. 내가 면소재지였다고.
네. 또 그때의 어떤 네. 이런 소재에 비해서 7, 8km 떨어져 있는. 아, 정확하십니다. 네. 네. 우리 이제 그 충북 충북. 거기는 가서 있으면은 농사 때 되면은 농산물은 뭐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아, 또 그럴 수, 네네, 그렇겠네요. 네네네. 또 그때의 어떤 기억들, 네. 추수감사. 맞아요. 지금 어떤 시기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또 그때 또 아름다웠던 기억들, 분교에서 또 부임하셔서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셨던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40대의 이제 이미지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는 이제 보통은 회사도 다니시고 아이도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조금 아이를 이제 키우는 네, 또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고요. 또 특별히 기억나는 어떤 장면이나 또한 일들이 있다면 그거를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0대, 그러니까 청장년 시기겠죠? 네, 김요한 학생은 이제 20세까지 네. 네, 청년기의 시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10대, 뭐 20대 이렇게 끊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딱 반 정도 지금 했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그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하는 그 고민하는 시간이 조금 길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빨리빨리 이렇게 바로바로 연상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혹시 집에 이제 같이 사시는 가족 구성원 중에 뭐 좀 젊은 손주, 손녀들이 있으면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르신들은 뭐 한 7, 80대, 그쵸? 그 다음에 손주들은 뭐 20대, 뭐 청소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를 딱, 예, 한 번에 쫙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정리를 중간중간에 같이 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젊으신 분들은 조금 단위를 짧게 끊어서 원래는 이게 1년 단위로 하면 좋긴 한데 그게 좀 생각이 좀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젊으신 청년분들은 2년, 3년 주기로 이렇게 끊으셔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네.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예, 40대 때 이렇게 지금 산을 이렇게 그려주셨는데요. 네. 그때는 네. 산을 한참 다닐 때예요. 전국의 산이라는 산은 뭐 웬만한 데는 다 갔으니까 그 중에서 그냥 생각나는 데만 있어요. 네. 설악산 네. 대청봉 1708m, 소백산 네. 1538m 비로봉, 지리산 천왕봉 1915m, 한라산 백록담 1950m. 여기를 직접 다 그러면 등반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다 안 되죠. 이거 말고도 오대산, 뭐 태백산 뭐 많은데 그런 거 다 할 수는 없고. 네. 많이 다녔어요 산에. 산을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좋아했어요. 색깔을 여기 못하겠다.
가셨던 아마 그 산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대개 요 네. 정도지. 예. 여기 지금 적으신 네. 설악산, 소백산, 지리산, 한라산. 네. 혹시 가보신 데 있으신가요? 저는 한라산하고 지리산 가보셨어요? 정상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 아니고. 중간까지만. 네. 그렇구나. 지금 아마 가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그쵸? 단풍. 그렇죠. 이제 그러면 지금도 또 꾸준히 이렇게 산에도 계속. 지금도 다녀요. 네. 산은 언제부터 그러면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산을 좋아하시게 된? 30대 후반서부터 주로 네, 30대 후반서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 그럼 운동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이제 그때 이제 서울시 이제 직장 다니면서 네. 토요일 그 근무를 했거든요. 1시까지. 네. 토요일 1시 딱 가면 그냥 배낭 떠먹는 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때 좀 힘들었던 그 직장생활 하시고 난 후에 어떤 힐링 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하여간 산에 갔다 와야 그 다음에 근무가 잘 되고.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럼 제일 이제 왕성하게 산에 이제 많이 다니셨던 이제 40대 때, 네네. 네. 그런 기억이 또 있으셔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네. 또 좋아요. 좋으세요? 네네. 이게 지금 딱 이미지만 봐도 뭔가 이렇게 한라산, 백록담 막 그렇죠. 이렇게 네. 딱 뭔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시진 않으셨는데 그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김연아 씨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16살 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필리핀으로 네, 필리핀. 예, 유학을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거기서 5년, 6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왔었는데요. 네, 네. 그때 처음 비행기를 타기도 했고 낯선 땅, 낯선 언어, 문화, 거리였지만 그래도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고 네. 새로운 경험을 했던 그런 저의 고등학교, 고등학교. 또 20살 넘어서까지의 그런 네.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네. 그래서 비행기를 그려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청소년 시기를 이제 거기서 그러면 고등학교 이후에 네, 필리핀에서 그럼 보내시게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조금 뭐 외롭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겠어요. 맞습니다. 그 식당에 가서 메뉴 시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쵸. 네, 영어로 네, 해야 되죠. 네, 필리핀이니까. 네, 먹고는 싶은데 아이고. 그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과 네. 네, 그 배고픔이 이제 교차했던 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또 거쳐서 또 이렇게 또 성숙하고 네, 그리고 발전하는데. 지금 제 아내도 거기서 만났습니다. 네네. 지금의 또 네. 아내분도 만나셨던 중요한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시기였네요. 네, 여행 나가서 제일 힘든 게 음식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맞아요. 그 하는 방법들까지 다 맞아요. 얘기를 해야 되고 소스를 뭐 넣어야 되고 네, 뭐 하는데 맞습니다. 네. 진짜 그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거는 그냥 웬만하면 이게 또 얘기가 되는데 네. 네, 그 음식 시키는 건 진짜 못해요. 맞습니다. 네. 우리 다 하셨나요? 난 뭐 그냥 네. 도저히 설명을 하려고 그래. 네네 이제 말씀해 그때 주세요. 이제 40대 그때는 이제 네. 제국에 근무할 때니까 그때 열심히 일할 때고 책상 앞부터 붙어서 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에 병이 났어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서울대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있다가 당신한테는 맞는 약이 없다. 그런 말을 의사가 지나가면서 했어요. 그래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그럴 정도로 이제 네. 이제 좀 더 죽는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근데 제일 기억나는 거는 이제 물론 같이 있는 이권사가 매일 와서 이제 기도해 줬던 네. 거. 그거 이제 뭐 교회에서도 새벽기도만 나가고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이 연락을 안 했는데 하도 이제 내가 소식이 없으니까 이사 가다고 이제 또 저울로 와서 병원을 불렀어. 예.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무릎 꿇고 한 30분을 기도하시는 거야. 그 아버지가. 네. 그리고 이제 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가 아프냐 뭐 이런 거 좀 얘기를 하고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홍 목사님이 이제 좀 거짓말을 못하면 거의 매일 오셨어. 새벽기도 끝나면 오시든지 네. 아니면 새벽기도 끝나면 안 보고 오시면은 이제 저녁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하고
근데 이제 그분도 한 두어 번은 눈시울이 충혈이 돼가지고 네. 이제 그 모습을 봤는데 그게 이제 아마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좀 내 상황을 네.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당히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이 수술한 부위를 그냥 얼기설기 그냥 해가지고 가재 붙이고선 퇴원을 했는데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소개로 이제 어떤 분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 중에 내가 아주 그 뭉게구름 같은 데 위에 새털같이 몸무게가 하나도 못 느끼겠더라고. 새털 같은 게 이렇게 가볍게 그 뭉게구름 위에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한번 이제 깼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꼭 저 중간을 얘기를 하면 서울대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기도 받고 왔는데 여기가 터져가지고 예. 혼자 이제 거울을 보면 이제 막 그 상처 그 피고름을 짜내는데 이만한 통으로 하나야.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그때는 수술할 적에는 1학년, 3학년, 5학년인데 그때는 이제 2학년, 4학년, 6학년이야. 걔들한테 보이는 게 너무 이제 안 되겠어서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걸었지. 다시 입원하려고. 그래도 죽어도 거기서 두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주치의가 마산으로 출장을 가서 3일 후에 온대. 근데 주치의가 사인이 없으면 입원이 안 돼. 그래서 3일을 기다리고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주치의가 보고 아니 환부가 이게 좋아졌냐. 그래가지고 그 내가 이렇게 짠 거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막 그때 그 후에도 한 달 넘게 이렇게 피고름이 질질 나왔는데 그대로 이제 아물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여기까지 사는데 그래서 제법에 있다가 나올 적에도 아유 한 5년은 더 살았으면 참 고맙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이제 80이 됐어요. 그때가 43살. 43살.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참 감개무량하고 참 그 우리 애들을 최소한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 이제 그 희스기야 막 그걸 성경에서 보고 나도 15년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도저히 못 그리겠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40대 정말 큰 그런 엄청난 지금 그냥 저희가 이렇게 짧게 듣기로만은 굉장히 크고 엄청난 일을 그래도 그때 겪으셨고 지금 어쨌든 지나서 이렇게 정말 담담하게 이렇게 풀어내 주셨는데 진짜 이거는 어떤 이미지나 그림 한 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80세 될 때까지 어쨌든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오신 게 이렇게 말씀 중에서도 저희도 또 느껴졌고요. 네, 또 이렇게 TV를 보시는 또 어르신들도 분명히 다 우여곡절이 다 있으실 거예요. 또 잘 살아오시다가 또 많은 어려움, 뭐 아픔 이런 것들을 분명히 겪으셨을 텐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너무나 잘 살아오셨고 잘 살아내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런 인생 사전, 자서전을 만들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더 뭔가 좀 감동이 되고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어려운 시기도 정말 이렇게 잘 극복해서 이뤄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가슴이 정말 좀 짠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0대 저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가다 보니까 좀 어떠세요? 좀 처음보다는 좀 괜찮으신가요? 작업하시는 것들이? 그래도 계속 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시기 때는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 시간들이 또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50대 이제 청작년에서 이제 작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인데요. 또 이 시기에는 또 뭐 어떤 것들이 또 있으셨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또 작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시면 이제 마무리 되셨으면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25세까지. 네. 네, 저는 6년 동안의 그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포함해서 총 3곳의 대학을 다녔어요. 네, 대학을 3번이니까 이제 6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학이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이제 편입을 해서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서울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요.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는 동안 공부가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네, 고등학교 때보다도 네. 대학교 와서 공부가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린 것은 이제 서울을 상징하는 남산타워와 남산타워. 네. 네. 타워 같지 않죠? 아니 타워 같아요. 네, 안테나가 좀 네. 네, 남산타워. 남산타워와 그리고 저희 학교 정문부터 좀 올라가는 저희 학교가 언덕이 좀 많아요. 네, 평지가 있는 학교가 좀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는 언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안 좋은 학교는 아니고요. 네. 네. 네, 그 학교이고 그리고 이건 책 공부하는 거를 좀 상징을 해보았습니다. 총 그러면 3군데 학교를 그래도 네. 다니시면서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래도 좀 게 있다면? 이제 2번째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보다 사실 친구들보다 2년이 이제 늦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 2학년을 그냥 재밌게 마냥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네네. 다른 동기들은 다 뭐 놀고 대충대충 하고 할 때 저는 그 시간만큼 2년이 더 뒤쳐졌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까워서 네. 그래서 조금 정신 차리고 네, 네,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그때부터는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던 그래서 그런 되게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도 늦게 간 만큼 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네. 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뒤처졌다 혹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천천히 시작한다 그런 그때의 마음이 물론 안타까움도 있고 조급함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걸 조금 더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쓴 약이죠. 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이 또 들으셨다는 거죠? 네. 또 너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재무부에서 이제 나와서 예금 이게 지금 신용관리기금이라는 네. 기관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예금보험제도니까 이런 상호신용금고 이런 데 환자에서들이 막 망해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망하고 그러면 그 예금주들이 와가지고 그냥 돈 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럼 맨날 회의만 한 거가 회의만 한 거가 기억이 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수습하느냐. 또 현장 나가서 이제 그 사람들 달래고 또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국가 돈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그런 삶을 그때는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지금 탁자 이렇게 그러니까 회의하는 거죠. 맨날 그냥 이제 모여서 회의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의 또 삶을 쭉 보면은 분명히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안락하게 살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기반을, 다져주시고 만들어 다져주시고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때 다 이렇게 해주셨던 게 있지 않나. 그럼요. 저는 항상 네. 이렇게 어르신들을 보면 그런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우리 나는 맨날 노는 네. 것만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네. 사실 직장이라는 네. 게 직장에 매달리면 직장일을 아주 정말 해야 되고 내가 더군다나 저기 무슨 도시 개발을 한다든지 네. 도로를 넓히자든지 이렇게 하면 그 보상을 해주는 보상계장을 했는데 맨날 민원인들하고 싸우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근무 시간만 딱 지나면 도망가요. 더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 네. 그 일과 시간 내에는 죽으라고 하고 맨날 뭐 등기소 가서 뭐 싸우고 네. 맨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육국이라는 개장이라는 말만 개장이지 맨날 일에 그냥 쪼들리고 민원인하고 맨날 싸워야 되고 그거 합의해줘야 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맨날 가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업무에 지쳐가지고 업무 얘기는 틈만큼 다 해주고 싶죠. 네. 그러면 시간만 나면 도망가는 거야. 그때 한참 도망가는 산에 다니다가 이제 산에 댕길 저희가 기력이 안 돼. 맨날 민원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산에 갈 걸 잊어버리고 이제 낚시에 다녔어. 낚시. 네, 낚시 좋죠. 네. 낚시 취미를 해가지고 거기에 또 우리 그 직장 내에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낚시를 좋아해. 그 사람이 나는 물론 어렸을 때도 낚시를 했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낚시를 가르쳐주다시피 했어. 그런데 그 낚시대회 86년도가 87년도인가 해서 낚시 대회를 했어. 네. 직장 내에 낚시 대회를 한 거야. 근데 직장 내에서 어디서 어느 낚시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한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붕어를 37자리를 낚았는데 큰 거 낚으셨네요. 연중 최고 낚시를 해가지고 상을 탔어. 진짜 큰 네, 그게 이제 기억이 남아서 내가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와. 취미생활 잘하셨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산으로 이제 40대 때 네. 가셨다가 너무 힘드시니까 또 이제 아시는 분 통해서 낚시 대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치열하잖아요. 네. 민원 또 받으시고 하시면 사실 사람 이렇게 상대하는 게 네. 제일 그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제가 들었을 때는 산 증인을 이렇게 모셔놓고 지금 네. 막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또 각 개인마다 어떤 그런 사연들 또 작게는 또 뭐 자기 어떤 뭐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쵸, 네. 농사 뭐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이제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면서 이렇게 읽으신 게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60대로 이제 노년기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인데요. 네, 60대 정리해 주시고 또 김연 학생은 지금 이제 30, 네, 25살에서 30. 네. 그리고 이제 함께 방송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이제 정리, 노년기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옆에다가는 이제 총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자서전을 만들면서 느꼈던 전체적인 어떤 감정들, 느낌,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쭉 넘어왔는데 지금 60년, 거의 70년을 지금 정리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해본 거예요. 네. 마무리 되셨나요? 네. 네. 먼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네. 군대를 조금 늦게 갔습니다. 네. 그래서 24살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전역할 땐 26살이었는데 네. 저희 소대장님이 저보다 한 살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육군 논산훈련소를 네. 입소를 했다가 광주에 있는 상무대로 이제 가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곧장 철원으로 이제 바로 네. 배치를 받아서 6사단에서 네네. 전 6사단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이렇게 부대를 소개해 놓은 글이 이제 있었거든요. 흔히 메이커 부대라 그래가지고 한 자릿수 때
그 사단들은 좀 훈련도 많고 좀 힘들다 이렇게 이제 해서 소개해 놓은 글이 있었는데 6사단까지 오니까 이제 한 줄 딱 적혀 있더라고요. 진짜 춥다. 아, 철원이 철원이 그렇게 그냥 말로만 철베리아라고 네, 어떤 때는 막 그 모스크바보다 기온이 더 낮은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대 사단 마크가 이제 별이거든요. 청성해서 네네. 푸른 별, 육각형 별. 예, 네네. 푸른 별이어서 가서 이제 군 생활을 했던 그 2년, 1년 10개월 정도. 네, 그때 그 군대의 기억이 또 이제 잊지 못할 네. 새로운 경험이었고 새로운 문화였고 네. 네. 몸은 좀 힘들었어도 거기서 근데 처음부터 군종병으로 간 건 아니었는데 거기 가서 그 부대 내에 있는 교회에 네. 이제 군종병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평일에는 훈련 받고 네. 주말에는 교회 가서 이렇게 청소하고 네. 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사역을 하시게 됐고. 네, 그래서 그때 그 시간도 참 즐거웠습니다. 네. 네, 그 시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금 쭉 나의 자서전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네, 쭉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연도 순으로 해서 정리를 해 보셨는데 네, 총 느낌은 또 어떠셨는지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네, 느낌은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의미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어떤 뜻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 시간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때로는 좋은 것도 있고 또 슬픈 거거나 쓰라린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마치 잘 숙성된 술처럼 아, 네. 네, 이렇게 풍미가 깊고 네. 진하게 네. 우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뒤돌아보니 그래도 즐거웠고 네. 또 기뻤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비유와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래서 이 시간이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그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딱 사건이 터졌을 때 몰랐지만 네. 아 이러려고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네. 게 지나서야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을 좀 정리해보고 네.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말씀이셨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여기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60대에 어머니가 97년도 3월에 아, 네.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네. 네. 그거 이외에는 뭐 더 저기 할 게 없는. 네, 네. 가장 그게 좀 큰 네. 일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요거 한번 쭉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주셨는데 이렇게 총체적으로 좀 어떤 느낌이 받으셨는지 이거 하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도 해가지고 네. 10대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린 건데 네. 기억을 더듬는다고 아, 하는 네, 네, 자체가 맞아요. 네. 아 그때 생각이 또 나고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각도 안 하던 거지. 안 하던 것을 네. 자꾸 떠올리니까 네, 네, 네. 새록새록 이렇게 써놓고 나서도 네. 아 이거 말고 이것도 있었는데 아,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쓰고 나니까 아 요거보다도 요게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나. 네. 정리를 또 해보시니까는 어떠셨어요? 또 그래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생에 내가 더듬어 온 것을 잊어버린 기억을 네. 되살리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네. 저희가 좀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생각들은 또 이제 뒷장에 조금 이제 남았잖아요, 여백이. 그래서 또 집에 가셔서 한번 정리도 다시 해보시고 또 이렇게 느낌도 네. 써보시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아마 회상의 어떤 회고의 장점이에요. 가장 좋은 점. 아. 네, 떠올려보고 그때의 느낌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았다가 그래도 뭔가를 떠올려보는 그 순간에서 내 네. 어떤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니까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네.
우리 끝까지 우리 그림을 놓지 않고 네. 난 그려보려고 안 되는데.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그림이 느셨어요. 네. 아까 눈코입 막 이런 거를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뭔가 완성돼. 네. 나눠주세요. 네. 지나고 이제 뭐 아픈 때 네. 또 직장 생활 이제 은퇴를 한 지가 벌써 이제 20여 년이 되어 가는데 그 동안에 이제 쭉 살아오면서 우리 가족 14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나는 이게 감싸주고 있다고 네. 14명 식구를 감싸주고 있다. 그래서 사명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참 이제 탈락된 애들이 없이 다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고 사실 이게 이제 주위에서 보면 이제 그 가족들이 많다 보면 중간에 이제 그 어려운 일 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게 되고 그래서 참 가슴에 못이 박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탈 없이 자들 이렇게 이제 각자 맡은 바 자기 책임 완수하면서 애들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 뭐 학교도 가고 이러면 그게 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네. 순간순간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때 많았고 그랬는데 그걸 그래도 잘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80 그 이제 그 생일날 그 가족들이 다 이제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좀 절절하게 이렇게 참 가슴에 닿으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그동안에 잘 커준 우리들 자녀들도 참 고맙다 말씀 드리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준 거 그래서 이게 그 근데 이력사항을 하라고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의 주의 진자를 팔에 안겨서 했는데 내 일생 전체가 좀 주님의 품에 팔에 안겨서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왔다. 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정리하면서 또 전체적인 느낌? 네. 하시면서 어땠는지. 이제 이런 기회가 없으면은 사실 이제 네. 자기 생활 이렇게 되돌아보고 미래가 이제 없는데 네. 오늘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하게 되고 참 그 특히 그 지금 이제 뭐 나이들이 많이 먹어가고 이제 더 크고 그러지만 자녀 손들한테 참 고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기회에 그림은 못 그리지만 내 마음에 정리할 수가 있어서 네.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좀 이게 딱 대미를 장식해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이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진짜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랑 마지막 그림 일체예요. 맞아요. 이렇게 네. 딱 안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또 자손들을 이렇게 네. 그 일생을 이제 쭉 이렇게 훑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작업들을 왜 하나 뭐 이렇게 사실 좀 머리도 아프고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래도 이만큼 잘 살아왔다. 네. 그래도 감사로 은혜로 이렇게 다 각자 주제가 또 다르긴 하지만 네. 우리 어르신들 그 삶 속에서 또 저희가 배워야 될 것도 분명히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서 참 이게 다 단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뭔가 뭉클하고 좀 감동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저의 그 제 삶의 이야기뿐만 네. 아니라 이렇게 어르신분들의 삶을 들을 수 있어서 네. 그래서 들려주셔서 함께 저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을 좀 나눠주셔서 더 풍성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하니까 초등학교 친구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네. 이놈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생각이 나고 이게 참 또 어쨌든 우리 이렇게 여러 이제 짧은 시간에 진짜로 긴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나눠주셔서 사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조금 집에 가셔서도
글로 조금 정리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네. 조금 더 정리하셔도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또 마무리해 주시고 정리 또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